내일 경기 몇 시라고? 새벽 3시. 아니, 새벽 3시에 개막전을 봐야 한다니. 그래도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경기인데 놓칠 수는 없지. 그건 그래. 알람 10개는 해놓고 자야겠네. 아니, 왜 한국에서 개막전을 하는 거야? 김하성 선수의 나라잖아. 3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리즈 2024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경기가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야구의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새롭게 브랜딩한 것인데요. 경기는 ESPN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미국 서부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 경기를 봐야 했기에 미국 야구 팬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을 텐데요. 그중 한 야구 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전 새벽에 밤잠을 설치며 야구를 보아야 했던 미국에 사는 로만이라고 합니다. 야구 경기 관람하며 한국에 대해 아내와 나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야구는 저와 같은 미국에 있는 야구 팬들에게는 시청하기 어려운 국가에서의 개막전이라 좀 아쉬운 경기 시간이었는데요. 전 경기 장소가 한국이라는 소식에 매우 반가워했답니다. 제게 한국은 아버지와 함께 야구를 보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나라였거든요. 이번 개막 시리즈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한국의 야구팬이나 일본 야구팬들은 한국에서의 경기를 무척 기대하고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김하성 선수가, 일본에서는 오타니 선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타니 선수가 LA 다저스로 합류하며 더욱 높은 관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두 차례나 MVP를 차지하고 지난 겨울 10년에 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24억 원이라는 초대형 계약의 주인공이라 더 화제가 되었는데요. 또 하나의 이유는 오타니 선수가 결혼 사실을 발표한 후 아내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다가 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앞에서 아내 다나카 마미코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첫 공식 행사로 한국행을 택하여 더 화제가 되었죠. 오타니 선수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눈치채셨겠지만 LA 다저스의 팬이기 때문입니다. 오타니 선수는 한국에 대해 무척 좋은 감정을 가진 듯 했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SNS에 태극기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기다려진다는 한글과 함께 태극기를 걸어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오타니는 랜만에 한국에 오게 되었다며 고등학교 시절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방문 이후 최고의 선수가 되어 다시 찾은 한국. 어떤 느낌이었을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을 알게 된 건 조금 오래전부터인데요.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야구를 보고 있었는데요. 경기 도중 투수가 다쳤습니다. 아버지는 중요한 순간에 다쳐서 어쩌냐며 흥분하셨고 한국에서 온 박찬호라는 선수가 구원 등판하였죠. 아버지는 2년 전 한국에서 온 선수인데 2년 동안 마이너리그에 있다가 올라와서 제대로 공을 던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셨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온 선수라고 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야구라는 스포츠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국민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선수층이 두껍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정도 있을까 다른 나라는 스포츠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 별 기대 없이 경기를 관람했죠. 그런데 그 구원하려 등판한 선수가 구원승을 따낸 것이었어요. 박찬호 선수의 MLB 첫 승리를 보게 된 것이죠. 이후에도 부상으로 등판하지 못했던 마르티네스 선수가 복귀할 때까지 맹활약하며 이름을 각인시켰죠. 1997년 시즌 초반부터 맹렬한 기세로 좋은 활약을 펼쳤고 기대주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빠를 따라 당연히 팬이 되었고요. 박찬호 선수의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죠.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와서 무시하고 기대 안 했었는데 저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짜릿하다며 박찬호 선수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빠는 세계 지도에서 한국을 찾아서 알려주셨는데요. 정말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더군요. 그때만 해도 박찬호의 나라 한국 정도로 알고 있었고 이렇게 작은 아시아 나라는 것에서도 야구를 한다는 것과 한국 야구 선수 박찬호가 보여주는 한국인의 면모를 보며 인상 깊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저는 예전에 아빠와 같이 야구를 보던 시기에 아빠 나이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야구 경기는 빼먹지 않고 볼 만큼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끔 야구라면 만사제치고 달려와 응원하던 열광적 팬이었던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리워지죠. 여전히 전 LA 다저스의 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된 경기를 볼 수 없었던 근 몇 년은 정말 답답하고 힘든 시기였죠.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본격적인 야구 시즌을 맞이하여 개막식을 아시아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열게 된다니 너무 놀라웠죠.
이번에는 유난히 LA 다저스 선수 아내들과 여자친구들이 많이 동행했다고 하더군요. 경기에 참여해야 하기에 여행을 길게 할 만큼 여유로운 일정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비행시간이 14시간이나 걸리기에 쉽게 결정하는 데 아닐 텐데 말이죠. 저렇게 많은 아내가 같이 간다고 결정했을까요? 이 소식을 이야기하자 제 아내 루사도 자기도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네요. 제가 그 이유를 묻자 요즘 K- 문화가 열풍이라 누구나 한국을 가고 싶어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냐고 되묻자 한국 김밥이나 라면, K-바비큐까지 먹는 것도 그렇고 K-뷰티도 인기라 여자들이 관광하기에는 최고의 나라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LA 다저스의 아내들이 한국에서 다닌 곳은 연일 SNS에 올라오고 기사화되었는데요. 엄청난 연봉을 자랑하는 유명 선수들의 아내들이라고 하기에는 평범하고 소박한 외국인 관광객들처럼 여행하는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이동해 방거리 문화를 즐기는 모습이 무척 충격이었는데요. 이 선수들이 아무리 외국에 나가서 들떴다고 해도 그렇지 위험한 밤에 나가다니요. 그것도 더럽고 위험한 지하철을 타고요. 전 왜 저렇게 위험한 선택을 했을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소속사에서는 저런 걸 관리 안 하고 뭐 했나 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수들의 사진과 영상을 보니 제가 불평한 것들이 무색해졌습니다. 다저스 공식 소셜미디어엔 다저스 선수들의 숙소가 있는 여의도 인근 5호선을 타고 명동으로 가 방거리 문화를 즐기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제임스 하운맨, 개빈 럭스, 앵릭스 베시아, 윌 스미스 등으로 이뤄진 멤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 선수들과 함께하는 안내와 여자친구 등 가족들의 즐거운 표정이 담겨 있었는데요. 럭스는 맥도날드에도 들렀지만 한국의 모든 음식을 시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다른 나라는 여행하면 가장 안전한 맥도날드에서 한 끼는 해결하는 편인데 이건 유명 야구 선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역시 맥도날드가 국제 표준이죠. 그런데 모든 음식을 시도해 보았다니 한국 음식에 관한 관심이 높긴 하는가 봅니다. 유명 음식점에서 먹은 것도 있지만 이날은 길거리 음식이라고 불리는 탕후루, 회오리 감자, 문어, 호떡 등을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왜 저런 길거리 음식을 먹는 거지 하고 제가 의아해하자 옆에서 아내가 뭘 모른다는 표정으로 절 보더니 한국은 위생이나 청결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치안도 좋아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보지도 않은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핀잔을 주자 한국 드라마광인 그녀는 자신이 본 드라마가 몇 편인 줄 아냐며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아도 아무리 픽션이라고 해도 집이며 거리며 다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인들이 방거리를 다니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드라마여서 그런가 했는데 무척 자주 나오는 거 보니 일상이 그런 것 같다고 말이죠. 저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불평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아내는 다저스 아내들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 여행 한 게 부럽냐고 하니 한국에 방문한 자체도 부럽지만 자기도 한국에 스킨케어 받아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네요. 제가 한국까지 가서 스킨케어를 받냐고 하자 또 저에게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다저스 선수들의 아내들이 초록색 쇼핑백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만 모르고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말이죠. 제가 무슨 사진이길래 저러는가 싶어 사진을 보니 다저스 선수들의 아내들이 다 똑같은 초록색 쇼핑백을 들고 사진을 찍었더군요. 무슨 명품도 아니고 이게 뭔가 하고 제가 아내에게 여기가 어디길래 이렇게 단체로 가고 쇼핑백을 다 들고 있냐고 하자 한국의 유명한 뷰티샵인데 여자들 사이에서는 K-뷰티 성지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자들이 또 과장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선수단의 아내들이라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굳이 한국까지 가서 화장품을 산다는 게 의아하기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아웃맨의 아내 다샤가 SNS에 한국의 스킨케어가 최고라고 남긴 거 보니 품질도 정말 좋은가 보네요. 화장품을 쇼핑하고 1인당 100만 원가량의 피부 관리를 받았다고 하는 기사에 아내가 자신도 받아보고 싶다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받고 싶으면 피부과에 다녀오라고 이야기하자 아내는 제게 세상 물정 모르고 이야기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피부과에 자주 갈 수가 없다며 비용도 비용이지만 한국과 피부과에 대한 문화가 다르다고 말이죠. 한국에서는 2주-3주에 한 번씩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미국에서는 피부과가 시술용으로 가는 곳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피부과는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피부암을 진단받았을 때 대부분 가고
그나마 시술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가끔 간다고 했습니다. 한국처럼 주기적인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피부과는 스케일링이나 진정, 마사지 등을 하는 피부 관리를 위한 문화도 서비스도 없다면서 말이죠. 제가 그럼 미국 여자들은 다 관리를 못하냐고 하자. 피부관리샵이 있긴 한데 비용이 1회당 120불에 팁은 별도라 가격도 저렴하지 않은데 레이저는 없어서 효과가 작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큰맘 먹고 레이저를 받으러 갔는데 진짜 딱 레이저 시술만 해주고 한국처럼 세안이나 진정해주는 그런 관리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해주는지 어떻게 아냐고 하자 유튜브를 보여주며 요즘 한국 문화가 핫해서 유튜브에서 찾아봤다며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한국 사람들과 피부 타입이 다를 텐데 굳이 한국 제품을 사용하냐고 하자. 한국에서는 피부 타입별로 다양한 제품이 있을 뿐더러 제품의 기본 성분도 중요하지만 미세한 입자와 구성이 중요한데 한국은 기술이 뛰어나 제품이 무척 효과가 있고 좋다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가격은 매우 합리적이라 인기가 많은 것이라고 하네요. 자신은 다저스 아내들이 저렇게 쇼핑백 가득 화장품을 산 게 너무 이해된다면서 말이죠. 전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미안해졌습니다. 저렇게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많고 좋아했다니. 제가 너무 무심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전 화제를 돌려 한국 음식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에게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냐고 묻자. 한식당의 기본적은 당연히 있고 얼마 전 김밥 열풍이 돌 때 트레이더조에 달려갔었는데 김밥을 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냉동 김밥을 사기 위해 달려갔냐고 묻자. 자신도 처음에는 냉동 김밥이라 별 기대도 안 했고 평소 냉동식품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틱톡에 올라온 김밥 영상 보니 먹어보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트레이더조의 김밥은 채소 위주라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고 틱톡에 너도 나도 냉동김밥 시식 영상이 올라와 먹어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15-20개씩 장바구니에 담아가 김밥을 사러 왔다가 허탕치는 사람들이 매일 김밥을 사러 가지만 매일 매진이라며 제발 사지 말아달라는 글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K-팝의 유행이라고 할 때만 해도 일부 극성 팬덤이 만들어낸 것을 기사화해서 과장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국 음식까지 이렇게 유행이라고 하니 한국의 저력이라고 해야 하나요? 한국만이 가진 힘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처음 한국을 알게 된 박찬호 선수만 봐도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124승까지 이루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이 있었겠어요. 야구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박찬호 선수가 한국에서 열린 MLB 시즌 경기에서 시구를 한 점도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LA 다저스 팀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경기에서 한국 선수로 파드리스에서 뛰는 김하성 선수에게 첫 공을 던진 것인데요. 경기 시작 전 현재 샌디에이고 팀의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찬호가 롤모델이 되어 아시아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무척 뿌듯할 것 같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등판할 때마다 한인들이 목이 터져라 응원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이번 시구를 위해 30년 전에 사용하던 글러브를 가져와 시구했다고 하는데요. 야구에 진심이고 열정적인 그의 태도에 왜 아버지와 자신이 팬이 되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저스 선수는 아니지만 김하성 선수도 다시 보게 되더군요. 아직 2024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2025년 FA 시장에서 주목할 선수 20명에 선정될 만큼 관심받는 선수였습니다. 아직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견고한 타격 능력과 탁월한 주루가 특기이더군요. 2루수와 3루수, 유격수 3개의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뛰어난 수비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매우 장점이고요. 앞으로는 김하성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도 챙겨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한국에서 서울 시리즈가 열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에 관해 이야기하고 나니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한국에 대해 궁금해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거리가 멀어 쉽게 가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을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꼭 한번 방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가게 될지 모르기에 그보다 먼저 아내를 위한 한국 화장품을 살 방법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아까 다저스 아내들이 들고 있던 초록색 쇼핑백 매장부터 알아봐야겠어요. 한국보다 비싸고 시일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아내가 무척 좋아할 것 같아서요. 꼭 사야 하는 구매 리스트 같은 게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